사실 암을 경험하신 모든 분들이 가장 무서운 단어가 재발이라는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운동이 어떻게 그 재발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굉장히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거기에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세컨드 닥터 기획자 구슬이입니다. 제 옆에 굉장히 평소에 보시는 거와는 다른 낯선 분이 앉아 계시는데 오늘 어쩐 일로 여기 오셨는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플러스 솔루션에서 운동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김종광 과장입니다. 세컨드 닥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암 치료 후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궁금해지시는 것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1대1 전문가 상담으로 많이 보내주시곤 하시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베스트로 가장 많이 질문 많이 하시는 것들 모아서 우리 김정관 과장님과 함께 좀 궁금한 점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네. 양질의 질문들로 많이 준비를 좀 하셨을까요? 네, 평소에 암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궁금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그런 운동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저희 귀한 시간 내주신 김정관 과장님과 세컨드 닥터에 대해서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실제 생활에 나가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까지 다 모두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네, 시작하실까요? 네 한번 가보죠. 하나, 둘, 셋. 시작하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요. 위암에 걸리신 트로트 가수분께서 살이 많이 빠지시다 보니까 체력이 좀 많이 저하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하나 들 기력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수술 이후에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위암 수술 후 네.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가급적 내가 할 수 있을 때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암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로감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는 좀 장기간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최근에는 가급적 운동을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암 수술 이후에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이후에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걷기, 달리기 혹은 웨이트 트레이닝 그런 운동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최대한 내 몸의 기능적인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혹 그냥 침상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술 이후에는 무기폐라고 해서 폐가 쪼그라드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무섭네요. 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숨을 코로 들어 마셨다가 입으로 뱉는 등의 호흡 운동도 운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벼운 정도의 운동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은 쉽지 않겠지만 네네. 가볍게 일어나서 걷는다든지 네. 호흡을 한다든지 그런 운동들은 수술 후 회복에 네. 도움이 되겠네요. 굉장히 도움이 될 뿐더러 병원에서도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퇴원 속도가 더 빠릅니다. 진짜 놀랍네요. 계속 운동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권고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럼 이 운동이라는 것이 암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런 운동이 암 생존자분들에게 가지는 효과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일반적으로 암 수술을 받게 되시면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갖게 되시거든요. 부작용 무섭죠. 부작용 굉장히 사실. 무서운데 암 피로라든지 아니면 암 수술 후에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불안감, 우울감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부작용들을 겪고 계신데요. 운동이 이런 부작용을 조금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다라고 최근 몇 년간의 연구에 의해서 많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운동이 주는 좀 굉장히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암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맞아요. 사실 암을 경험하신 모든 분들이 가장 무서운 단어가
재발이라는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운동이 어떻게 그 재발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굉장히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거기에 네.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운동이 직접적으로 암 환자분들의 재발률을 낮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암 재발률을 높이는데 비만이라든지 과체중 혹은 수술이나 치료 중에 나타나는 내 몸의 이상 때문에 그런 재발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근육량이 그쵸. 늘어나고 체지방률을 감소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암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을 생성시키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 뭐 대사작용의 이상이라든지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 몸 안에 대사작용이 활발해지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그런 긍정적인 작용들이 암 재발률을 낮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암이 재발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요인들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운동의 효과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암을 경험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께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체력이 저하가 돼서 이제 움직일 힘도 없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 중에 운동 과연 효과적일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신체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몸 상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운동을 권장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럴수록 더욱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몸이 지친다고 해서 더욱 안 쓰게 되면은 결국 근육도 굳고 관절도 굳고 굉장히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가볍게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운동을 하실 때에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목표를 내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갖고 있었던 체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를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 중에는 운동을 하시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피로감과 무기력감 때문에 운동을 하더라도 체력 향상이 되는 것을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하시지 말고 원래 지금 치료 중에는 그게 정상적인 상태니까 과거에 치료를 받기 전 체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저희 세컨드 닥터에 꾸준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네네. 암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런 유방암 수술 후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수술 이후에 통증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술 부위에 대한 운동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때는 그냥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걷기 운동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통증이 있으실 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부위에 있어서 어떠한 일련의 부작용 혹은 부종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스트레칭 같은 것도 혹시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스트레칭도 통증이 있을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유방 절제 수술을 받다 보면은 그 부위를 절개를 해서 피부나 근육 자체가 한번 벌어졌다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여진 그렇죠. 상태로. 좀 타이트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억지로 스트레칭을 통해서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어깨 재활이나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통증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된 이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운동을 하는 방법 같은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생하는 연령도 좀 많이 낮아지고 생존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암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 이후 혹은 치료 후에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전립선암에 걸리신 분들한테 운동 처방을 드릴 때는 일반 성인하고 크게
다를 것 없는 운동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몰랐네요. 그런 부분.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종과는 달리 수술을 한다고 해도 크게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간단한 항호르몬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체력 수준 자체가 다른 암종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운동 가이드라인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을 한 3에서 5회 정도, 그리고 근력 운동을 약 2회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까지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수술 후 체중이 줄면 체력도 많이 저하되신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수술 후에 체중이 줄어드는 암종은 보통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아무래도 소화기를 제거를 하는 수술을 받다 보니까 드시는 것도 좀 어렵고 활동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체중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체중과 함께 근육량도 빠지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슬이 과장님이 처음 말미에 말씀하셨던 위암 수술 이후에 마이크를 들 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체중적인 문제도 있지만 체중과 함께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근육 때문에. 네. 그렇게 수술 후에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 주셔서 내가 잃었던 근육량을 회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사실 저희가 근력 운동을 쉽게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어디서 배워볼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저희 세컨드 닥터에서는 운동 전문가 없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 영상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사용자분들께서 처음에 가입하실 때 입력하시는 수술 날짜 그리고 치료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운동 영상을 따라 하셨을 때 이 영상이 얼마나 힘든지를 체크를 해서 운동 단계를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따라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평소에 암 경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로만 꾸려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운동은 사실 누구에게나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힘내셔서 운동 열심히 하셔서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응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컨드 닥터 TV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